안녕하십니까. 자, 경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는 정치의 뭐 신여라고 하나요? 예, 이 정치라는 거는 경제를 살리고 죽는 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치와 경제를 따로 놀게 생각하는데, 이 정치적 안정이야말로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잘하느냐 야말로 경제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를 잘하셨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를 못하는 거죠. 결국 정치는 결국 뭐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구예요. 하자면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많은 또 공중파라든지 유튜브들이 트럼프의 패배를 예측을 하고 있죠. 일단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대선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하원의원 선거라든지 상원의원 선거, 항상 제가 예측하는 대로 맞죠. 그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는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왜 선거는 이길 예측을 할까? 트럼프가 인기가 있고 없고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지금 지지율, 여론들이 만들어낸, 언론들이 만들어낸 지지율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선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미국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강해졌다라고 느껴지면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찍는 거죠. 그럼 미국이 왜 강해졌냐 안 강해졌냐만 보면 되는 거죠. 미국은 강해지고 있죠. 가장 명확한 게 뭐였죠? 올해 가장 명확했던 거, 1월달 1월 2일인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1월 2일 날 마두로를 처단을 했습니다. 잡아서 압송해 갔죠. 몇 십 년 동안의 미국의 수관이었던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못 건드렸어요. 베네수엘라를. 차베스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마두로가 그렇게 눈앞에 가시처럼 해도 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몇십 년 동안 건드리지 못한 거를 한 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마두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베네수엘라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나라입니까? 미국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3월달 2월 29일이죠. 2월 29일 날 이란을 공습을 해서 단박에 하메네이를 폭살을 하고, 그리고 모주타바, 그의 아들 모주타바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뭐 이란 지도부의 90%를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마찬가지로 이란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어떻게 해볼지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역사상으로 이 한 대통령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문제와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뭐 평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걸 평가를 안 해준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걸 평가를 안 한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트럼프의 마지막 이제 단추가 뭐냐면, 이제 8월부터 미국 증시가 오를 거예요. 지금 7월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죠. 사실 뭐 6월 달도 별로 안 좋았고, 계속 이제 지지부진했었죠. 미국 증시가. 한국은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아요, 미국이. 미국이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에 대한 걱정인데, 인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석유입니다, 석유. 이제 석유값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인플레는. 물론 이제 그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인데, 돈을 엄청나게 뿌렸죠. 그 돈을 엄청나게 뿌린 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온 건 맞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석유값을 이제 내리면서, 폭락시키면서 결국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고, 개빈 워시는 이제 원래 좀 강성이죠. 그래서 금리보다는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는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잡힌다? 어떻게 잡히느냐? 석유값이 폭락할 거예요. 석유값이 $5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제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뭐 돈을 아무리 갖다 뿌려도 석유값이 절반이 됐다? $100에서 $50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안 잡혀요? 지금 지구를 돌리는 모든 건 다 석유인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도 그렇고 모든 생산품, 공산품은 대부분 다 석유예요. 아니면 석유에서 부산된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면 동반적으로 떨어져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떨어지는데 제 아무리 뭘 어떤 걸 해도 인플레이는 오를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미국 금리는 지금도 이미 높아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전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작전이 있어요. 전쟁 2개를 이미 승리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 전쟁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석유값을 폭락시키면서 8, 9, 10, 11 미국 증시가 이제 솟아오를 겁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에 의해 좌지우지돼요, 사실은. 그리고 인플레에 좌지우지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금리하고 인플레는 하나로 돌아가죠. 석유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석유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제 예상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제 예측이에요. 한국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보다 지금 1%가 더 높습니다. 그냥 1%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부터 내려가도 한국이 미국 금리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은 금리를 좀 내려야, 금리를 좀 올려야 환율이 잡힌다. 환율. 근데 또 금리를 또 너무 올리면 증시가 이제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한국도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변동성에 의해서 좀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증시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미국 증시의 폭발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발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잉여 자금에 의해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 아니면은 한국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이 유일해요. 외국인만이 한국 증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불필요해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올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증시가 폭발을 해야 돼요. 미국 증시에서 나온 돈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금리가 내려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 금리가 오르내리는 영향은 그렇게 안 커. 근데 미국 금리가 내리면 영향이 커지죠. 영향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인플레 때문에 뭐 안 내린다, 뭐 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트럼프하고 개빈 워시가 입을 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개빈 워시를 왜 시켰겠어요?
지금 뭔가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갑작스러운 반등. 예. 미국 증시의 갑작스러운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 한국 증시도 올라가요. 지금 상황에서. 왜? 외국인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그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 6개월을 바라보는 예측이에요. 예. 이 예측은 단순히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 예. 미국 정치를 봤을 때 미국 정치의 안정, 그리고 그 국내 정치에 의해서 미국 국내 정치에 의해서 미국 국제 정치의 역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을 예측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고, 미국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유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유가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앞으로 지금 유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수만 수두로 깔려 있어요.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만 지금 남아 있는데 뭐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예. 더 이상 여기서 뭐 다른 걸 예측하기도 되게 어려워. 예.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또 다른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예. 이란 전쟁이 계속 지속돼도 유가는 떨어져요. 예. 유가는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경제를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나름 재테크도 하실 거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순위는 미국 증시, 그 다음에 한국 증시,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상반기 때는 미국 증시랑 상관없이 한국 증시가 올랐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예.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외국인이. 지금 상반기부터 외국인이 계속 이제 그 매도를 했잖아요. 5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한 이유가 미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미국 증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돈이,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에다 이제 돈을 넣었는데 돈이 계속 안 되니까, 돈 쓸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돈을 어디서 빼야 되겠어요? 오른쪽에서 팔아야지 벌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팔아야지 벌 수 있냐고. 예.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야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세가 떨어져요. 예,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다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의 인기가 안 좋다, 트럼프가 뭐 35% 미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런 얘기 벌써 대선 때도 했잖아요. 예, 미국 대선 때도 그런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게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지지율이 어떻다, 뭐 하나도 안 맞았잖아. 예. 대권 결국 트럼프가 가져갔고, 뭐 공화당이 무슨 뭐 하원 의원에서 패배할 것이라는데 이겼고, 상원도 그렇고. 예. 그런 상황이야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이 뭐 낮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마 높은 평가를 줄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또 없어요. 정치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완전히 지금 뭐 밖에 있는 기업들 다 안으로 들어오지. 미국으로 다 들어오지. 물가 낮추지, 유가 낮추지. 어떻게 쓸 수가 없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만들 것이다. 그런 부분 또한 예측을 좀 해드립니다.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정확한 지지율도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문장이 많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청년인 위로 구독 광고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